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16쪽) 할 차례죠? 9번 좀 읽어주세요. 도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 인프라란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최종 평가해야 한다. 법 3조의 이 내용입니다. 기본서는 17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한번 보는 형식으로 3조의 2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라는 것이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의 생활 인프라가 지금 정의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3망을 보겠습니다. 3조의 2의 3망을 보면은 국가 지자체는 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그게 지금 문제 2번. 국가 지자체는 반영해야 한다. 이 내용 그대로 있고요. 3번 이제 평가 기준이 있는데 3번은 이제 오른쪽 시행령, 기본서에 보면은 오른쪽 시행령에 있는 부분. 평가 기준이 있죠. 1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문제 3번 내용이었고, 4번은 시도지사가 최종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4조의 4에 보면 국장이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 기준을 정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을.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챕터 4 광역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둘 이상의 지자체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이제 하는 계획이라고 했고, 요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좀 읽었어요? 도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6조 및 19조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군구 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자연재해 대책 보상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제도의 명칭은 1. 재해 취약성 분석, 2.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3.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 4. 토지 적성 평가. 네. 이거는 이제 기본서 26쪽 내용인데, 자연재해와 관련된 제도의 명칭 뭐냐.
이게 지금 현재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해설에는 개정 전 내용과 이제 개정 후 내용이 같이 섞여 있는데, 앞에 이제가, 위에가 개정 전에 풍수해라고 돼 있어가지고 답은 3번인데, 지금은 풍수해라고 돼 있지 않고 자연재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서 27쪽에 오른쪽에 위에 6호 내용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거, 지금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책 보시다 보면은 문제에서 있는 용어랑 지금 기본서의 용어가 다른 경우에는 기본서 용어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기본서가 가장 최신의 그 법을 반영을 했고, 문제는 그 개정 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틀린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제 기본서를 위주로 보시고요. 그럼 2번 좀 읽어주세요.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과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정할 수 없다. 한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및 도시군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계획의 수립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야 한다. 네. 이 내용은 이제 24쪽, 기본서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10조 내용인데, 잠깐 기본서 24쪽 10조 내용 한번 확인하고 보시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해설을 보셔도 돼요. 국장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 3항에 보면 국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도지사가 4항 내용입니다. 4항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시, 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4항 했고요. 5항 국장 도지사는 변경하거나 지정했을 때는 이제 관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제 보면은 문제 1번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의 내용이죠. 10조 2항에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국장만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아니고 1항에 보면은 10조 1항에 보면 국장 또는 도지사가 있죠. 그래서 도지사도 할 수 있으니까 국장만이 아닌 거고요. 3번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0조 2항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및 도시군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군 계획보다 광역계획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당 지자체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10조 3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국장이 지자체 장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9쪽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들인데, 1번 좀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1.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내용 1번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19조 2호에 있는 내용,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인구의 배분 있고요. 2번 토지 용도별 수요 및 공급은 그 4호에 있죠. 4호에 있는 내용이고, 3번 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이제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고 관리계획 내용이고요. 4번에 토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거는 이제 3호에 있죠. 19조 3호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쪽 2번 좀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 방향이 아닌 것은 1.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경관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네, 그냥 문제만 봐도 알겠죠. 광역도시계획이면은 광역도시계획으로 하겠지, 이거를 뭐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3번이 답인데, 1번은 이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이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19조 6호의 내용, 해설에 19조 6호 있죠. 경관은 8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은 8회에 있고요. 3번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원법 시행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하는 사항을 옳은 것을 모두 보시면 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나 경관에 관한 사항, 다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재료 확충 및 도시군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 네. 이 문제가 지금 15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33쪽, 기본서 33쪽을 보시면은, 8의 3, 방제, 방범. 방범도 있어요. 개정된 내용에는 방범도 있어가지고,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1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해설도 그냥 15년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이 당시 답으로 해서 2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가는 기반시설은 6호에 있고, 경관은 이제 8호, 재원 조달은 015조 3호에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읽어주세요.
토지 환경 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존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명칭은 1. 토지 적성 평가, 2. 환경 영향 평가, 3.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4. 통합 영향 평가. 네. 밑에 해설 20조의 2항을 보시면은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를 한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의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5번 좀 읽어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미래 인구를 예측하여 소요되는 토지 이용과 토지의 규모를 공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간 구성에 관한 정책계획 및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목표 연도 계획 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네. 1번에 보면 공간 구성에 관한 정책 계획 및 전략 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다. 2조의 3호에 보면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나왔고요. 그다음에 2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설의 22조의 2의 2항을 보시면은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이 아니고요. 중앙은 이제 국장이 뭐 할 때 심의가 진행되고 지자체장들은 뭐 중앙 거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은 그 밑에 해설 맨 하단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립 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시장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이런 내용 있죠. 숫자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18조의 내용입니다.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4조 기본소로 보시면은 38쪽에 24조 관리계획 나와 있죠. 관리계획의 24조의 이제 2항을 보시면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지자체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한 경우랑 기본 계획에서 이미 있는 내용이었을 때 관리계획에서도 인접한 지자체와 같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기본 계획은 또 조건이 있죠. 그 32쪽에 보시면은 인접한 지자체 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시행령의 14조에 보시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19조 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2쪽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좀 읽어주세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는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도 중심의 도시기본 구상도를 표현되며 그 형식은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을 경우에 사용한다. 1번 내용은 그 22조 내용인데 기본서는 35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특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고요. 그럼 2번, 3번은 방금 했던 내용이고 4번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000분의 1부터 50,000분의 1의 축처 숫자 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기본계획을 했고 이제 다음 이제 관리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 1번 좀 읽어주세요. 도시관리계획의 이관권점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 2. 도지사 3.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4.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해설을 보셔도 되는데 24조 1항에 보시면 특광, 특특, 시, 군수가 이관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는 직접 이관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인데 이제 국장은 5항에 보시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뭐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고 또 3호에 보면은 특정 기한까지 지자체장들이 이제 조정 요구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도 그렇게 그런 경우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밑에 6항을 보시면은 도지사도 직접 또는 시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아래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아니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본계획과 또 구분을 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서는 뭐 국장, 도지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특광, 특특, 시군수인데 여기서 특광, 특특, 시군수는 똑같죠? 근데 국장과 도지사도 특별한 경우 할 수 있다. 기본계획과 다른 점 비교해서 좀 보시고요.
2번 좀 읽어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시군 기본계획의 이번권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 등수가 된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만의 재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3.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목표 연도는 기준 연도로부터 장래의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네. 기본계획 관리계획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기본계획의 입안권자 특광 좀 섞어놨어요. 이거 섞어놔가지고 좀 뭐 다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시면은 특광 특특 시군수입니다. 그 도시 기본계획 실권자 그 18조 내용이고요. 뭐 기본서는 32조 특광 특특 시군수가 수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리지가 않고 맞는 내용이고 2번의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다. 맞습니다. 관리계획도 법정계획이고 기본계획도 법정계획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획이다라는 뜻으로 법정계획, 법에 나와 있는 계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알아두시고요. 3번에 기본계획은 종합계획, 뭐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 성격 갖는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그래서 1, 2, 3번이 다 맞습니다. 4번 관리계획의 목표 연도는 기준 연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뒤에 해설을 보시면은 5년이 아니고 10년이고요.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이건 맞고요. 답은 1, 2, 3번인데 지금 답이 지금 3번만이 아니고 1, 2, 3번도 다 맞다라는 거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